넓은 홀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아랍어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북적이는 공간에서 알무라드 문화센터에 청소부 일을 하는 엄마를 둔 10살짜리 딸만 대답할 수 있었죠. 소녀는 북적이는 복도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작은 손은 낡은 책 한 권을 꼭 쥐고 있었고 엄마 섬이라는 조용히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겨우 청소부 딸인데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덴에서 온 대표단이 일찍 도착했고 대변인이 하드람이 방언으로만 말하자 홀에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때 10살의 이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침착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당신들의 말을 옮기겠습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셰이크 이드리스 알파루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아니면 누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가르쳤느냐? 홀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단 한 쌍의 눈은 결코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의 딸은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오갔고 그 존재감은 너무 미미해서 대부분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침묵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그 침묵은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알무라드 문화센터의 높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새벽 이전 지친 손으로 닦아낸 대리석 바닥에 남은 희미한 먼지와 광택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광대한 홀은 신발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로 가득했죠. 그 누구도 서비스 복도 근처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발이 바닥에 차에 닿지 않는 금발의 10살 소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라였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그녀는 손에 비해 너무 큰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종이가 속삭이듯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시선은 종종 글에서 벗어나 엄마에게 향했죠. 그녀의 엄마 섬이라는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팔꿈치가 닳아 얇아진 옅은 회색 블라우스와 남색 치마는 오랜 노동과 적은 임금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가 지나갈 때 섬이라는 걸레를 든 채 꾸준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려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정중한 고개 끄덕임 이상의 것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라는 매주 점점 더 무거워지는 엄마의 어깨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가족의 빚은 그녀가 나르는 양동이만큼이나 무거웠죠. 밀린 월세 고지서, 미납된 청구서, 그리고 동네 식료품 가게에서 외상값을 부탁해야 하는 조용한 수치심. 섬이라는 이 모든 것을 불평 없이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은 항상 이 모든 것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홀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섬이라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죠. 그리고 책을 들고 앉아있는 이라는 그저 청소부의 딸일 뿐, 너무 작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그 침묵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지나가는 현수막에 적힌 아랍어 글자의 곡선을 따라가며 작은 소리로 그 글자들을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이곳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언어들의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어, 터키어, 하드라미어, 심지어 희미한 라틴어의 흔적까지. 그녀는 교실이 아닌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부엌 식탁에 펼쳐져 있던 조용한 저녁 시간에 몰래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중동에서 근무한 퇴역 외교관이자 통역사였습니다. 한때 명예를 훈장처럼 달았던 사람이었죠. 이제 그의 기억은 단어 하나하나로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죠. 이곳의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고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홀 저편에서 한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행원들에게 셰이크의 도착을 준비하라고 알리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메아리 쳤습니다. 대리석 위로 신발 소리가 더 빠르게 울렸습니다. 이라는 조심스럽게 책을 닫고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걸레질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딸을 향해 작고 보호적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일과 일상의 리듬은 그들을 사람들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마치 특별한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연문 위로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며 또 다른 직원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목소리들은 인사와 발소리, 그리고 때때로 감독관의 명령이 섞인 패턴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일하는 책을 무릎에 올려둔 채 그 자리에 머물렀고 세상은 그녀 주위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림자를 2번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그림자였습니다. 섬이라는 걸레를 짰습니다. 물에 빨개진 손가락으로 말이죠. 그리고 안내 데스크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했습니다. 빳빳한 흰 셔츠를 입은 한 직원이 그녀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수건이 서미라의 팔에 스쳤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듯 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죠. 이라의 시선은 그를 따랐고 이내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서미라는 아주 짧은 순간 딸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지치고도 보호적인 미소를 보냈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요. 그 작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로비 건너편 한 무리의 젊은 보조원들이 대리석 기둥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쉽게 들려왔죠. 오늘 손님 너무 많아. 오전 내내 뛰어다녀야 할 거야. 한 명이 베이지색 재킷 소매를 고쳐 입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적어도 저 여자 일은 아니잖아. 그는 걸레질을 위해 허리를 굽힌 서미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이나 가. 이라의 손가락이 책 위에서 꽉 조여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작은 무시에 익숙했습니다. 그 말들은 직접적으로 그녀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충분히 가까이 와닿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서미라의 손길 아래 반짝였지만 아무도 그 광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복만 보았죠. 저쪽 끝에서 출입문이 열리고 짙은 색 로브를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겹겹이 쌓여 있었고 격식 있는 말투였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향과 묵은 나무 향이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들의 말은 예멘, 모로코, 오만 지역의 방언이 섞인 아랍어의 억양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라는 고개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멜로디처럼 익숙한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들려오는 단어들을 따라 만들었고 리듬과 의미를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이 방언들을 학교나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기록들은 돌에 새겨진 자국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박혀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섬이라는 다시 딸을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앉아있는 작은 의자 주위에 보호막을 치듯 양동이를 더 가까이 옮겼습니다. 시계가 정각을 알렸습니다. 잠시 동안 짧지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셰이크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코트를 고쳐 입고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아직 손대지 않은 그날의 질서가 바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청소부의 딸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서게 될 작은 파문이 일어날 참이었죠. 큰 문이 더 활짝 열렸습니다.
가죽 가방과 잘 닦인 서류철을 든 방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작은 망치처럼 대리석 위를 두드렸습니다. 무리 뒤에 있던 한 노인이 잠시 멈춰서 벽에 붙은 표지판을 찌푸린 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랍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가 아는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글씨는 예멘 남부 해안에서 유래한 오래되고 독특한 하드라미 방언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앞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 그대로 멈춰서 혼잣말로 단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라의 시선이 책에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한 손으로 책을 가슴에 꼭 껴안고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홀은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지역기록 보관소 회의가 위층, 왼쪽 두 번째 홀로 옮겨졌다고 쓰여 있어요. 그 남자는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제야 그녀를 알아차렸습니다. 금발의 무릎까지 오는 옅은 푸른색 면 드레스를 입은 작은 아이. 그녀의 샌들은 약간 커서 빌려 신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가 이것을 읽을 수 있니? 그는 의도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하드라미 방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사실적이었으며 자랑스러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단어들을 원래 방언으로 다시 말했고 그의 혀는 그를 더욱 놀라게 할 정도로 쉽게 그 단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만히 서서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배웠느냐? 이라의 손가락이 책등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단 하나의 램프가 켜져 있던 밤들, 자신들보다 더 오래된 소리들을 설명하며 종이에 글자를 따라 그리던 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요. 그녀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셔츠를 꿰매거나 감자를 깎으며 들었지만 결코 방해하지 않았던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배웠어요. 이라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들 뒤에서 섬이라는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굳어졌고 눈은 가늘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죠. 그녀는 이 순간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바라왔던 순간이었죠. 노인은 그의 무리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멈춰서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드라미어를 말하는 아이라니 이상하군.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청소부 딸이야. 이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용히 기다리며 눈앞의 남자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는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브를 바로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존경하는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홀에서 길을 잃을 뻔했어. 이라는 자신의 의자로 다시 걸어갔고 수많은 새로운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침묵은 이제 달랐습니다. 덜 투명하고 더 의문 가득했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그녀를 알아차렸습니다. 단순히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발코니에서 셰이크 이드리스 알파루키가 그의 고문들과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키 큰 남자였고 턱에는 은빛 수염이 나 있었으며 짙은 남색 로브는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된 지팡이에 기댔지만 걷는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랜 의뢰에서 비롯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방문객에게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보았죠. 셰이크의 얼굴은 좀처럼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날카롭고 검고 흔들림 없는 눈은 미세하게 가늘어졌습니다. 잠깐의 멈춤. 그것뿐이었지만 그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멈춤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전하? 한 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드리스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소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금발, 평범한 드레스, 흔들림 없는 작은 어깨. 그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간청자들을 보았지만 이 아이의 침착함은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름 없는 질문을요. 아니,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다. 흥미롭군. 아래층에서 섬이라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고 필요 이상으로 세게 짰습니다. 물이 그녀의 손목에 튀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올려다보지 못했지만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조여졌습니다. 딸이 너무 많은 관심을 끈 걸까? 관심은 축복이 될 수도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라, 위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고 입술은 소리 없이 리듬을 타며 또 다른 언어의 단어들을 속삭였습니다. 그녀에게 그 소리들은 위안이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대한 기억을 붙잡는 닻이었습니다. 하지만 셰이크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책을 든 방식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너무 빠르게 넘기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조심스럽고 거의 경건하게 들고 있었죠. 그는 그녀가 앉아있는 방식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구부정하지 않고 어깨를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규율이 뼛속에 새겨진 것처럼 말이죠. 이것들은 사소한 세부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훈련, 혈통, 그리고 그의 주위에 숨겨진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좌관들은 서류, 서명, 방문학자들에 대한 잡담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드리스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대리석 난간을 한 번 두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신호였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를 잘 지켜봐라. 이드리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셰이크의 관심이 그녀에게로 향하면서 이 평범한 하루의 경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이 각자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홀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고 대리석 위로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한 인물이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40대 남성으로 크림색 투브와 어두운 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마르 카림으로 셰이크 이드리스의 중간급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썰미로 유명했으며 단 한 문장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일부러 침착하게 걸었습니다. 서두르지도 방황하지도 않았죠. 그의 경로는 이라가 책을 들고 앉아있는 서비스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미라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걸레를 짰습니다. 딸을 향해 그리고 다가오는 남자를 향해 눈길을 번갈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지만 온몸이 경계태세였습니다. 오마르는 의자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이라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무릎에 놓인 책과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 없이 책을 펼치고 있는 작은 손만 힐끗 보았죠. 무엇을 읽고 있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칠지도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이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습니다. 시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시예요. 오마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농담이나 아이의 공상인지 알아보려 그녀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녀의 침착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표지판을 이해했니? 그가 물었습니다. 이라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개 언어를 하니?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지만 자랑스러움은 없었습니다. 8개요. 그 단어는 공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는 듯 했습니다. 오마르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더 오래 살폈습니다. 그는 아이가 초조해하거나 긴장한 웃음을 터뜨릴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책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으며 작은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서 섬이라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말로 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멈췄습니다. 이라의 침착함은 방해 대신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오마르의 시선이 아주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가 가르쳤니? 이라는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대한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 번뜩였습니다. 잉크 자국, 그녀의 손을 이끌던 흔들림 없는 손. 할아버지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요. 오마르는 처음으로 서미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마르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말투는 거의 일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위층으로 올라와 주겠니? 셰이크께서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서미라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라는 마치 신성한 것을 봉인하듯 조심스럽게 책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미라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고갯짓만이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라는 의자에서 일어섰고 그 작고 조용한 움직임과 함께 청소부의 딸은 결코 서서는 안 될 장소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계단은 돌로 된 리본처럼 휘어져 있었고 위층에서는 높은 창문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라는 오마르 옆에서 걸었고 그녀의 작은 샌들은 각 계단 위에서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가방도 펜도 없이 그저 낡은 책을 가슴에 부드럽게 누른 채 걸었습니다. 그녀 뒤로 서미라가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회색 블라우스는 이래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치마는 계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위층 사람들의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각 발걸음이 빌린 허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올라가자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먼지, 광택제, 땀 냄새가 났지만 여기서는 카다멈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벽은 조각된 나무판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카펫이 움직이는 소리를 흡수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하인들은 쟁반에 유리잔을 얹어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의 눈은 맡은 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라가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공기의 변화, 각 모퉁이에 서 있는 경비원들의 고요함, 이곳의 목소리가 더 낮게 말해지는 방식, 마치 말 자체가 이 공간에서 더 무거운 것처럼. 이중문이 열리고 그들은 셰이크의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넓지만 조용했습니다. 책꽂이와 황동 홀더에 말린 지도, 그리고 어두운 나무 액자에 담긴 서예 작품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잘 닦여 반짝이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학자, 직원, 고문 등 위대한 인물들이 앉아 있었는데 아이가 들어오자 모두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한꺼번에 변했습니다. 혼란, 호기심, 회의감이 뒤섞였습니다. 서미라의 발걸음이 느려졌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지만 이곳에서 자신이 주목받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라의 어깨에 얹으려는 듯 움찔했지만 스스로 멈췄습니다. 방의 상석에 셰이크 이드리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남색 로브는 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양손을 지팡이에 얹고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전하. 오마르가 대답했습니다. 이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셰이크.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삶은 아닐지라도 말에는 존경이 익숙한 사람처럼 명확하고 깔끔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비웃었습니다. 이드리스는 손을 들어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곳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오래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착함과 아이들에게서 보기 드문 고요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섬이라는 눈을 내리깔고 여전히 손에 들고 있던 청소용 양동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환영받지 못하고 용인될 뿐이었지만 그녀의 딸은 보이지 않는 문턱을 막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엄숙한 방에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의자들이 부드럽게 삐걱거리며 남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셰이크는 일에게 긴 테이블 끝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좌석은 그녀의 작은 몸을 압도했지만 그녀는 꼼지락거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손을 그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섬이라는 그녀의 바로 뒤에 서서 양동이를 눈에 띄지 않게 벽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드리스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없었고 오직 차분한 무게만 실려 있었습니다. 하드라미어를 읽는다고 들었다. 네, 셰이크. 그리고 그리스어도요. 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언어들도요. 중얼거리는 소리가 마른 나무십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테이블을 가로질러 흩어졌습니다. 한 학자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 불가능해.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 이드리스는 한 번의 눈빛으로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말해보거라. 이라가 망설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단어를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인이자 선생님이셨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셨죠.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셨어요. 일기장을 남기셨어요.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책의 모서리를 쓸었습니다. 마치 책 또한 그의 존재를 담고 있는 것처럼요. 어릴 때 저에게 글자들을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때는 엄마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서미라의 목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이 웅장한 홀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은 이드리스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딸이 말한 것을 확인하듯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셰이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성함은? 이라는 턱을 살짝 들었습니다. 마르완 알 하드입니다. 그 이름이 방 안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몇몇 나이든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알아차림이 섞인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마르완
한때 국경 임무를 위한 통역사들을 훈련시켰던 참전 용사. 군인들만큼이나 외교관들과도 쉽게 대화했던 사람. 전쟁이 끝난 후 대중의 기록에서 사라지고 침묵과 죽음 속에 묻힌 사람. 이드리스는 지팡이에 더 무겁게 기댔습니다.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지만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었다. 이라가 존경을 표하듯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자부심으로 빛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깃발이 아닌 흔들림 없는 무게처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미라의 손이 치마의 천을 쓸었습니다. 그녀는 마르완이 피를 뱉어내면서도 손녀에게 외국 시를 읊어주던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잉크와 종이를 사기 위해 자신의 보석을 팔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여전히 회의감이 남아 있었지만 호기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통의 씨앗이 심어지자 희생과 끈기에 더 깊은 층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셰이크의 방에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르완 알하드라는 이름은 마치 밀랍에 찍힌 인장처럼 공기 중에 박혔습니다. 무시하기 어렵고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드리스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로브의 금색이 빛을 받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너를 가르쳤지만 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 그렇지? 이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었지만 이제는 더 부드러웠습니다. 네, 6살 때요. 그분이 책과 일기장을 남기셨어요. 엄마가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모든 시선이 잠시 서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딸 뒤에 서 있었고 걸레 손잡이는 벽에 기대어져 있었으며 회색 블라우스는 희미한 물 자국과 함께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학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엄마는 일하셨어요. 청소를 하셨고 무거운 것을 나르셨어요. 저는 혼자 책을 읽었어요. 페이지가 찢어질 때까지 그분의 노트를 베꼈어요. 아이의 말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불만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군인이 행군을 보고하듯 자기 연민 없이 말하는 단순한 사실들이었습니다. 한 고문이 얕잡아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읽지 사막의 방언을 읽지 않아. 이라는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턱은 도전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주어진 것을 읽어요. 엄마는 저에게 오래전 죽은 사람들의 페이지를 주셨어요. 저는 이해할 때까지 읽었어요. 그 조소는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동안 그녀는 학교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부유한 이웃들을 위해 유니폼을 빨던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있는 이상한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기 위해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기던 작은 손을 기억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모를 때조차 정직하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희생은 그 시절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딸이 단어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도록 빚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억눌린 한 헨, 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라가 책 위에 손을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저는 언어가 기억을 살아있게 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공부했어요. 말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사라지니까요. 이드리스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존경의 그림자였죠. 그는 천천히 뒤로 기대어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옳았구나. 방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조용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약해졌습니다. 청소부의 딸은 질문에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떠나기를 거부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자신의 혈통을 방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섬이라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고 어깨가 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조여왔습니다. 인정은 빛을 가져왔습니다. 빛은 또한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깨지기 쉬운 균형 속에서 딸의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할 첫 번째 기회가 다가올 참이었습니다.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손에 서류를 꼭 쥔 채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이매는 땀이 맺혀 있었고 셰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그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덴 대표단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동쪽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흘끗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대변인은 하드라미어만 사용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불안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고문은 통역사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모욕이 될 겁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은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이드리스는 지팡이로 한번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방은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 일에게로 향했습니다. 멈춤은 한 호흡만큼 짧았지만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홀 가장자리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그들을 대표한다고? 불가능해. 위험해. 말도 안 돼. 서미라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고 의자 등받이에 보호하듯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이일 뿐이에요. 얘야, 조심해라. 그녀는 두려움을 숨기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드리스는 시선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 있는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마치 돌을 단단히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책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상기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카펫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섬이라는 몸을 숙여 딸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습니다. 조심해, 아가야. 천천히 말해. 자만심 때문에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마. 이라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안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동안 엄마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짐을 잘 짊어질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오마르가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길었고 그녀의 걸음은 짧았지만 그녀는 그의 옆에 균형 있게 걸었습니다. 모든 시선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어깨는 처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시원했고 그늘져 있었습니다. 이라의 샌들은 돌 위에서 다시 희미한 메아리를 내며 두드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 끝에서 동쪽 회의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말해줄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고위직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섬이라는 문턱까지만 따라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손을 모으고 숨죽여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적 속에서 소녀는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할 첫 번째 순간을 향해 말입니다. 동쪽 회의실은 웅장한 방보다 작았지만 더 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거운 커튼이 빛을 가리고 있었고 공기는 희미한 침향과
커피 향으로 무거웠습니다. 낮은 테이블 주위에는 아덴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흰색 로브를 입은 네 남자였고 그들의 머리 스카프에는 고향의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롭게 겹쳐졌고 좌절감이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라가 들어오자 그들은 멈췄습니다. 오마르는 조용히 그녀에게 앞으로 나서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그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대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이라니. 그의 하드라미어 혀는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후 침착하게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언으로 순수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어리지만 당신들의 말을 이 테이블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뒤로 기대 앉았고 놀라움이 그들의 눈에서 번뜩였습니다. 한 명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감추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깊이 찌푸렸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이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가? 이라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들고 있던 서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그 남자는 관용구와 지역 속담이 겹겹이 쌓인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고의적이었고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그의 말의 리듬을 따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오마르와 다른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완벽한 현대 표준 아랍어로 그녀는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했고 의미뿐만 아니라 억양까지 잡아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대표 중 한 명이 다른 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대표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쇠를 시험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제스처였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거웠지만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마르의 눈은 천천히 방 뒤쪽에 있는 셰이크의 부하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한때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표정은 마지못해 인정하는 태도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라는 조용히 서 있었고 손은 앞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고개 숙이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하고 흔들림 없이 기다렸습니다. 문 밖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듣고 있던 섬이라는 손을 더 꽉 모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억눌렀습니다. 자부심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인식이 무엇을 불러올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대표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말을 받아들이겠소. 그녀는 말을 잘 옮기는군.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균형은 바뀌었습니다. 속삭임은 소녀 자신이 아닌 그녀를 직접 목격한 남자들에 의해 그 벽 너머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알무라드 문화센터의 복도를 가로지르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말입니다. 대표단은 조용히 속삭이며 회의로 돌아갔고 청소부 딸의 놀라운 유창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은 그녀의 정확한 문장을 반복하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의심하며 아이가 그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메인 홀로 돌아오자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미라와 그녀의 딸을 무시했던 직원들과 학자들이 이제는 궁금한 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녀를 보았나?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아덴을 위해 통역한 그 아이 말이야.
놀랍군. 다른 한 명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거야. 이라는 서비스 복도에 있는 자신의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책은 다시 무릎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랑하지 않았고, 그 효과를 보려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대화는 더 낮아졌습니다. 서미라의 손은 걸레 양동이에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그녀의 맥박이 목에서 뛰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잡담 조각들을 들었습니다. 감탄이 있었지만 얇게 가려진 분노도 있었습니다. 한 보조원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아이와 청소부 딸이. 그 말은 상처가 되었지만 서미라의 시선은 딸 위에서 부드러워졌습니다. 말하게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얻어낸 길을 걷게도. 밖에서는 하인들과 관리인들이 움직이는 복도에서 소식은 마른 장작에 불꽃이 튀는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그들을 무시했던 이들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흘끗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가 지나갈 때 문은 조금 더 오래 열려 있었고, 모임의 가장자리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의자들이 옮겨졌습니다. 존경은 미묘하고 조용하게, 말보다는 몸짓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마르 카림은 잠시 그녀를 확인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인정하는 것이었죠. 잘했군. 그는 요란함 없이 그저 인정을 담아 중얼거렸습니다. 이라는 잠시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미라의 눈은 빛났지만 습관적인 조심성 뒤에 자부심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오늘 낯선 이들의 면밀한 시선을 침착하게 이겨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고 형식적이었던 셰이크의 존재조차 그녀의 인식 속에서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드리스는 아직 그녀에게 직접 다시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모든 순간, 모든 미묘한 몸짓을 기록하며 지켜보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이 조용한 인정 속에서 이라는 서미라조차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존경은 선언 없이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자세의 변화, 속삭이는 대화의 톤, 회의적인 사람들의 마지못한 감탄 속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의 햇살이 높은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며 대리석이 길고 황금빛 선들을 그릴 때 인정의 첫 씨앗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곧 가장 높은 권위로부터 첫 번째 직접적인 인정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속삭임을 넘어 기회의 빛 속으로 그들을 나아가게 할 것이었습니다. 셰이크 이드리스 알-파루키가 긴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남색 로브는 늦은 오후의 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고 그의 앞에 작은 인물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라는 책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도전적이지도 겸손하지도 않고 그저 침착했습니다. 이드리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권위와 관찰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라. 그는 방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네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이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고 통역했으며 다른 이들이 실패한 곳에서 의미를 전달했다. 너는 흔치 않은 재능을 가졌고 그것은 속삭임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고문, 모든 직원, 모든 수행원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라의 시선이 잠시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섬이라는 걸레 위에 손을 가볍게 올렸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눈에 띄지 않게 움찔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지만 수호자이자 목격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부심이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이드리스는 지팡이에 기대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르침, 배움의 기회, 그리고 멘토십을 제안한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너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다. 이라의 손가락이 책을 살짝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넘어설 기회, 자신의 삶이 미묘하지만 심오하게 바뀔 수 있다는 인식. 섬이라는 조용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전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저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셰이크의 눈은 그녀의 조심성을 인정하듯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회는 그녀가 얻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가까이 머물러라. 보호는 너의 몫이지만 길은 그녀의 몫이다. 이라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와 이해를 확인하는 가장 작은 고갯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비나 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고 발전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마르 카림은 뒤로 물러섰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웅성거림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청소부의 딸은 투명한 존재를 넘어섰습니다. 섬이라는 수년간 짊어져 왔던 긴장을 풀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의 윤곽을 느꼈습니다. 이드리스의 목소리가 다시 침묵을 부드럽게 갈랐습니다. 수업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 어머니가 함께해도 좋고 너는 계속해서 너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도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너의 재능은 인정받았다. 잘 사용하거라. 이라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과하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조용한 힘이 인정받았음을 인식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셰이크의 말과 함께 이전에 금지되었던 세계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위층 방에 닦인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라는 엄마 서미라와 함께 걸었습니다. 서미라의 단순한 회색 블라우스는 이제 주변의 풍부한 테피스트리와 어두운 나무판과 조용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마르 카림이 앞장서서 보통은 국정 현안이 다루어지는 방으로 통하는 무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학자, 직원, 고문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서류, 펜, 지도들은 세심한 질서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자 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며 방 전체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라는 책을 가슴에 꼭 껴안고 그녀의 샌들은 대리석 위에서 부드럽고 고른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머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뛰지도 꼼지락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공간으로 발을 내디뎠고 마치 그곳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섬이라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미묘한 몸짓을 의식하면서요. 그녀는 치마의 단을 고쳐 입었지만 자신에게 이목을 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을 뿐 이끌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드리스의 목소리가 조용한 웅성거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라, 여기에 앉으렴.
그는 테이블 끝을 가리켰습니다. 좌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컸고 표면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이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발은 바닥에 겨우 닿았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남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었고 일부는 놀라워했습니다. 몇몇은 아이의 존재가 자신들의 지위와 능력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듯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오늘은 이드리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켜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여할 수 있다. 필요할 때만 말하거라. 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책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관찰하며 서류, 지도, 그리고 전략에 대한 속삭이는 대화들을 흡수했습니다. 한 고문이 말하기 전에 자신의 노트를 정리하는 미묘한 몸짓, 다른 고문이 상급자에게 말할 때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방식 등을 주목했습니다. 섬이라는 딸을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자부심과 걱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복도에서 투명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요구하지 않고도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학자가 다른 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말을 읽는 것처럼 방의 분위기를 읽는군. 이라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대화의 흐름에 머물렀고 그녀의 마음은 다른 이들이 놓친 의미, 패턴, 그리고 연결고리를 조용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방 가장자리에 서서 이드리스를 그리고 다시 이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셰이크는 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는 관심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흡수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했죠. 그리고 첫 번째, 진정한 도전이 다가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할 것이고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부 대표단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잘못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모욕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류는 불완전했고 합의는 어긋나 있었습니다. 고문들은 긴장으로 이마를 찌푸린 채 급히 속삭였습니다. 이드리스는 지팡이로 닦인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고 그 단 한 번의 소리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라.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필요하다. 도와줄 수 있겠니? 이라가 일어섰습니다. 책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서류 더미 쪽으로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어른들은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권위를 주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일부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어 그녀가 흔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섬이라는 뒤에 서서 손을 가볍게 맞잡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딸이 수년간의 조용한 준비와 규율을 통해 얻어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북부 대표단에 서하는 관용구와 미묘한 문화적 표현들로 가득했고 문장 중간에 방언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가장 경험 많은 통역사조차도 해석하는데 몇 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라가 그 글을 살폈고 그녀의 입술은 각 단어, 각 문구를 따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며칠 전 여백에 해두었던 주석들을 훑었고 기억으로 익힌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서한의 의미를 의회에 전달하고 적절한 순서로 번역했습니다. 각 용어, 각 미묘한 뉘앙스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예상했고 문화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며 기대를 맞추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고문들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대표들은 놀라움과 함께 빠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말하자 방을 무겁게 짓누르던 긴장감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오마르 카림의 시선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드리스의 눈은 내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희미한 미소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셰이크에게서 보기 드문 인정이었습니다. 회의적이던 대표들조차 조용히 존경을 담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미라의 손은 가슴에 가볍게 맞닿았습니다. 그녀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온몸을 흐르는 것을 느끼며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딸이 헤쳐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라는 말을 마치고 책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녀는 머무르지 않았고 박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영향을 자연스럽게 흡수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명확함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드리스가 살짝 일어서며 지팡이로 한번 두드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녀의 정확성 덕분에 오해가 방지되었다. 잘했다, 이라. 짧은 순간 동안 방은 긴장이 아니라 인정으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과 함께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유형의 것, 존경과 보상의 상징이 찾아왔습니다. 셰이크 이드리스가 닦인 테이블의 상석에 서 있었고 그의 남색 로브는 늦은 오후의 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고문들과 대표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웅성거림은 잠잠해졌으며 그들의 눈은 방 가장자리에 작은 소녀를 향했습니다. 이라가 엄마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책을 가슴에 부드럽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서미라의 손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의 자세는 곧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바닥을 닦고 양동이를 나르고 빚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딸이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드리스는 분명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방의 모든 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라, 너의 정확성, 규율, 그리고 조용한 판단력은 노련한 통역사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다. 오늘 나는 너의 재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인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장학금은 너의 교육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다. 너의 재능은 성장할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라의 작은 손가락이 봉투 위에서 닫혔고 종이가 아닌 가능성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과 감사의 단 한 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리스는 서미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을 키우고 보호한 어머니에게 다른 이가 번성할 수 있도록 조용히 희생한 당신 또한 인정받을 것이다. 당신의 이곳에서의 지위는 존경과 공정한 보수로 보장된다. 가족은 또한 빚을 갚고 즉시 집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기여금도 받게 될 것이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직원들과 학자들은 멍하니 바라보았고 일부는 믿을 수 없어 했고 일부는 절제된 승인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제스처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인내, 그리고 조용한 인내를 통해 얻어낸 존경이었습니다. 서미라의 목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억눌렀습니다. 방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의 눈에 담긴 자부심을 알아차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청소부의 제복, 회색의 평범한 옷이 셰이크의 남색 로브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건너온 다리를 이해했습니다. 일하는 봉투를 잡고 손을 가볍게 옆으로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부심이나 승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한 위엄을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짊어진 채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셰이크는 오마르 카림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의 가치는 본질적인 것이지 부여된 것이 아님을 항상 알게 하라. 섬이라는 길고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숨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이 아닌 그 순간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홀 밖에서는 다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 감탄, 그리고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인정의 조용한 여파 속에서 성취된 것에 영감을 받은 이들로부터 사적인 감사의 순간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는 엄마 옆에서 걸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닦인 바닥 위에서 조용했습니다. 봉투와 상징적인 수표는 그녀의 손에 가볍게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녀가 이전에 짊어졌던 어떤 것보다 더 심오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회의적이었던 한 학자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당신의 통역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정확한 언어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이라는 작고 절제된 움직임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정은 그저 간단하고 위험 있는 고갯짓 그 자체였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그녀의 일을 우연히 들었고 섬이라 덕분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흔들렸을 겁니다. 저를 대신해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서미라의 입술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떨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만지며 드레스의 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어. 서미라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은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마르 카림조차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용했지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보내지 않고 소리 없이 무게를 전하는 짧은 승인의 눈빛만을 주었습니다. 일하는 복도를 따라 움직이다가 자신이 미리 준비했던 작은 쪽지를 한 직원에게 건네주기 위해 멈췄습니다. 깔끔하고 정성스러운 필체로 그녀의 기술을 보여줄 기회와 인내, 이해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접어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제스처는 미묘했지만 직원의 눈은 커졌고 그의 입술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섬이라는 가까이서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눈에 띄지 않았던 일, 무거웠던 밤들, 아이와 빚을 동시에 짊어졌던 순간들이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몸짓과 감사 속에서 간접적으로 조용히 인정받았습니다. 이라는 홀 중앙의 작은 분수대 근처에 멈춰서서 물이 차분한 리듬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삐져나온 금발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기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섬이라는 딸의 시선을 마주하며 그 조용한 교환을 이해했습니다. 여정은 시작되었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무언가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으로 그들 중 누구도 투명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의 대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규율, 용기, 그리고 조용한 지혜를 통해 존경을 얻어낸 개인으로서 보여지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고 거의 사적인 경외감 속에서 그들은 삶에 찾아온 변화를 말없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존경과 함께 반대 또한 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도전은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정당한 인정을 요구하는 결단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드리스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방은 방문 중인 고위 관리 라시드 알카드리 장관의 감독 아래 놓였습니다. 50대 남성인 그는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능력을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크림색 로브와 은빛 자수가 놓인 띠는 그를 더욱 위압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라시드의 시선은 즉시 긴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일에게로 향했습니다. 작고 침착한 모습, 무릎에 놓인 책. 그는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찾으려 그녀를 살폈습니다. 네가 아덴 대표단을 위해 통역한 그 아이인가? 그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라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이가, 그것도 청소부의 딸이 훈련된 통역사들을 위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니. 너의 이해가 정확하다고,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어도 되겠나? 섬이라는 딸 옆에서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말하려는 본능을 억누르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이라가 이런 순간을 혼자 감당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이라의 목소리는 절제되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제가 통역한 모든 단어는 대표단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은 즉각적이었죠. 정확성은 나이나 지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라시드의 눈은 좁아졌지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너는 아직 협상 아래에서 통역하는 완전한 압력을 겪어보지 않았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라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책 위에 가볍게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허세가 없었고 오직 명확함만 있었습니다. 서미라의 입술은 꽉 다물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부심,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두려워하고 준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증거 없이는 존경을 내주지 않을 이들과의 대면. 라시드는 또 한참 동안 그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동부무역위원회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다. 복잡하고 겹겹이 쌓여있지. 그것을 통역해 보거라.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있다면 우리는 네 지식의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라는 고개를 숙이고 필기를 위해 준비했던 빈 페이지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주변의 속삭임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서미라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볍게 쥐었고 딸이 홀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마음은 언어와 관용구들을 되짚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묘한 뉘앙스를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연습이나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 모든 의심자들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동부무역위원회의 메시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인되어 있었고 겹겹의 방언과 문화적 배경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문들은 아이가 이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라시드 알카드리 장관은 망설임이나 실수를 예상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라는 책을 펼쳤고 비슷한 번역을 연습했던 여백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입술은 희미하게 움직이며 글의 리듬을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엄마의 조심스러운 가르침을 통해 배웠던 언어들의 억양을 되새겼습니다. 라시드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자세는 굳건했습니다. 방의 긴장감이 무거워졌습니다. 셰이크의 보좌관들조차 중요한 순간을 감지하고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섬이라는 딸 뒤에 서서 침묵 속에 차분하게 심장을 두근거리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일화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고 정확한 어조로 모든 관용구, 모든 미묘한 표현을 현대 표준 아랍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녀는 모호함을 예상했고 망설임 없이 의미를 명확히 했으며 숙련된 통역사조차 놓칠 수 있는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위원회 회원들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눈은 커졌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문서의 복잡성은 완벽하게 보존되고 전달되었습니다. 한 대표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른 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라니, 그런데 완벽해. 라시드의 눈은 좁아졌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살짝 찌푸린 채 살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측정하려는 듯. 이라의 번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부드럽고 자신감 있고 정확하게. 말의 끊김조차 의도적이어서 텍스트에 적절한 무게와 운율을 부여했습니다. 서미라의 손은 미세하게 풀렸고 안도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회복 탄력성을 가르쳤지만 이것은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라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책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고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박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놀라움으로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로질러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시드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군. 그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경험 많은 통역사조차 흔들릴 수 있는 곳에서 성공했어. 너의 이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고문들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대표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의심은 인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서미라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안도감, 자부심, 그리고 조용한 기쁨이 뒤섞여 자세히 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수년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규율과 희생을 통해 얻어낸 증거를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마르 카림이 앞으로 나와 작게 승인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드리스는 비록 지금은 없지만 이미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존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라는 모든 시선을 의식했지만 흔들림 없이 침착했습니다. 이것은 주목을 받기 위한 승리도 허영심의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능력, 규율,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유산에 대한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바뀌면서 다음 단계는 그 교훈을 듣고 기억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더 작은 청중이 모였습니다. 고문들과 젊은 직원들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들의 표정은 열려 있었으며 호기심 가득했습니다. 회의론을 인정으로 바꾼 아이의 말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라는 닦인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고 책을 손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몸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어는 신중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수행하는 일이나 태어난 장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 규율,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의해 측정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펜은 쓰기를 멈췄으며 서류는 손대지 않은 채 남겨졌습니다. 말의 단순함은 무게를 실었습니다. 수년간의 조용한 관찰과 배움을 통해 쌓인 진실의 울림이었습니다. 섬이라는 뒤에 서서 손을 가볍게 모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이 공간을 온전히 내주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훈을 행동으로, 인내가 보상받는 것을 조용히 목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치부되고 과소평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일, 인정 없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식, 기술, 그리고 인내는 영원히 숨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관심으로 길러지면 그것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젊은 직원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살아낸 사람처럼 명확하게 말하는군. 이라의 시선은 잠시 방을 훑었고 각 청중에게 머물렀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빛을 비추었습니다. 존경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정직함, 그리고 규율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을 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화려함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방은 그 교훈을 조용히 흡수했습니다. 그 영향은 자세에서, 낮아진 웅성거림에서, 그리고 태도의 미묘한 변화에서 느껴졌습니다. 서미라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회의론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을 넘어섰고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가 말해줄 필요성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흔들림 없는 지원의 차분한 그림자였습니다. 이라는 책을 조심스럽게 닫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승리가 아닌 자신을 들어준 이들을 인정하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몇 분간의 고요가 흘렀습니다. 방은 계속해서 조용했습니다. 그 교훈은 의식이나 소란 없이 스며들었고 그 뒤에 이어진 고요 속에서 인정, 근면, 그리고 유산의 정점은 말로써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 사이에 공유된 순간으로 봉인될 것입니다. 한 장의 끝과 다른 장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작은 집은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평범하고 낡았던 벽들은 이제 적당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 아래 더 밝아 보였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게으르게 황금빛 빛 속에서 춤을 추며 수년간의 노동과 마모를 알던 모서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부엌에 서 있었고 회색 블라우스는 셰이크의 인정으로 선물 받은 깨끗하고 빳빳한 상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청소부 제복을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고 각 주름을 경건하게 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상징이자 눈에 띄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이 돌보며 보냈던 세월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은 접힌 채 놓여 다시는 봉사하는 데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장학금 서한과 상징적인 수표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것들을 구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가장자리를 훑었습니다. 그것들은 종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근면, 기술, 그리고 조용한 용기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유형의 증거였습니다. 서미라가 다가와 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이라가 고개를 들어 엄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감내했던 투쟁,
배웠던 교훈, 그리고 무명으로부터 태어난 위대함에 대한 인정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들은 짧지만 심오한 조용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서미라의 눈은 반짝였고 이라의 작은 몸은 힘과 겸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구경거리나 상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규율, 존재, 그리고 진실을 통해 투명한 존재에서 인정받는 존재로 나아갔습니다. 이라는 장학금 서한과 수표를 살짝 들어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녀는 승리가 아닌 조용한 반성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실현된 평생의 희망 때문에 살짝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외침, 일상의 리듬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벽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함은 비범한 인내와 재능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들을 둘러싼 소박한 가구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의자, 작은 책장, 그들이 계획하고 공부하고 꿈꾸었던 작은 테이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끈기의 증인이었습니다. 일하는 서한을 내려놓고 손을 모으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서미라도 그녀의 옆에 가깝고 보호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움으로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집을 넘어선 박수나 인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온전히 그들만의 것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이 부드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위대함은 가장 간과된 장소에서도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을 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계를 재구성합니다. 존경은 기술, 인내, 그리고 진실성을 통해 되찾아지고 가족, 공동체, 그리고 유산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청소부와 딸로서, 하녀와 아이로서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두 목격자로서 그들의 집벽을 훨씬 넘어 울려 퍼질 조용한 승리를 함께했습니다.